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제 9번째 강의로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경제 성장과 기업과 정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 성장하면 의뢰 1956년에 발표된 솔로우 모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이 경제 성장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거시경제하면 케인즈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시경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고, 그리고 경제 성장론 하면 대부분이 솔로우 모형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로우 모형이라는 것은 네오클래시칼 이 에코노믹스, 다시 말하면 신고전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런 수학적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솔로우 모형입니다. 그거에 대해 잠깐만 소개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로우 모형에서 이제 총 생산함수가 있죠. 총 생산함수는 투입된 생산 요소, 다시 말하면 노동량과 자본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수식으로 말하면 Y equals to F over KL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경제 성장은 투입된 생산 요소 양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우 모형의 내용입니다. 그것의 몇 가지 이제 시사점을 얘기를 하면, 최적 투자량이 존재를 하는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얘기죠. 황금률의 경제 성장 경로가 있다라는 것이 솔로우 모형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렴 가설입니다. 이 수렴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투입된 생산 요소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바로 이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에 1인당 국민 소득이 낮은 경제가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 두 국가의 경제 성장이 이제 수렴한다라는 것이 그 솔로우 모형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 솔로우의 그 수렴 가설이 이제 도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 인다지니어스 그로스 티오리라고 하는데, 이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이 이제 1986년에 로머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로머는 생산 요소가 수학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체증한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수렴할 필요가 없고 수렴하지 않는 것이 경제 성장에 더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머가 이제 인적 자본에 관심을 집중하고 연구 투자에 이제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2년 후에 1988년에 이제 루카스가 인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분업이 계속 정교해지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적 자본이 다른 사람을 더 성장하게 만든다,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루카스의 인다지니어스 그로스 티오리입니다. 자, 이런 내용의 그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생산 요소 양이 아니라 이 생산 과정 자체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까 솔로우 모형에서 그 생산함수에 들어가고 있는 생산 요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생산함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더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적, 인적, 양이라는 것은 이것은 경제의 산물이지, 이것이
어떤 경제 외적인 데서 주어진 외생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역사를 보면, 고대나 중세에 보면, 그 굉장히 많은 생산 요소가 존재를 했었어요.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가, 그 다음에 인적 자원으로 중세에서 유명한 사람,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얼마 천재 같은 사람입니까? 그럼 분명히 그런 그 인적, 물적 자본이라는 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인류의 그 삶이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굉장히 그 낮은 생활 수준을 유지했고 경쟁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것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자, 이런 데서도 생산 요소 양, 또는 인적 자본의 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요소 투입량보다는 그 생산 요소들이 결합하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솔로 모형도 이렇게 보면 Function of KLS, 그 펑션에서 그게 뭘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변화를 하면 생산이 증가한다. 그게 뭐냐면 기술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무엇이 기술 변화를 일으키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누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로 모형에서는 얘기를 하질 않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연구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연구 개발이 사실은 모든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비용을 적게 들인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생산 방식을 만들어든가 새로운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기업가라는 겁니다. 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18세기에 이제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이 됐죠. 근데 사실 그 증기기관이라는 것은 이 기업가들의 노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과학사에 조그맣게 한 귀퉁이에 차지할 정도의 그런 하나의 발명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증기기관이 기업가들이 이 노력,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증기관을 새로운 동력기관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걸 증기선과 증기관차로 만들어내서 그 운송업의 새 역사를 열어버린 겁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잘못하면 실패를 하게 되면 전 재산을 다 날리죠. 또 빚더미에 올라설지도 모르고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의 그 활동에 의해서 즉 증기기관이라는 발명이 우리 인류에 커다랗게 이바지한 공헌을 하게 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자원이 많고 새로운 기술이 창출되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기업가의 활동이 없다면 그야말로 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동일한 자원과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재밌는 이거 뭐 경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아주 재밌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주 중요한 말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 원균이 그 7천량 해전에서
130척의 우리 조선 함선을 일본군에게 대패를 했죠. 그래서 이 12척만을 남기는 참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은 어땠죠? 그 명량대첩에서 그 남은 12척, 그리고 나중에 뭐 다른 데서 와서 이제 전체 13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13척을 가지고 그 일본 수군을 대파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동일한 자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CEO가 누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기업의 흥망이 결정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자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현대 경제에 응용을 하게 되면 이 기업과의 활동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지는 거고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가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그리고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면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가치가 증가하고, 그렇지 않고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생산이 줄게 되고 이 가치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요즘 피케티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죠. 이 피케티의 그 21세기 자본론은 정말 문제가 많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 피케티 자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지만, 이 피케티의 자본론의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자본량이 많으면 저절로 자본이 이 가치 창출을 해서 이 자본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자본의 수익과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사용하는 기업가의 활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피케티는 이 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경제 성장으로 돌아와서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의 양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 기업가의 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기업가의 활동, 기업가의 아이디어, 기업가의 통찰력은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이 확대 재생된다는 거예요. 확산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것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럼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기업가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확산되고, 이 새로운 기술이 창출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기업 활동의 기회가 창출되고 기업가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기업가의 활동에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이건 제도적인 환경입니다. 바로 이 어떠한 제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업가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가 많으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데, 그 바로 투자라는 것도 결국에 기업가의 활동, 기업가의 정신에 의해서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투자와 경제 성장 간의 양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도 바로 이 기업가의 활동과 기업가의 정신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을 활성화하고 생산적인 활동, 이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에 이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 아쉬운 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많죠. 왜냐하면 기업가의 기업의 활동이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위안유기 이후 1997년부터 이렇게 와서 이게 쭉 경제가 계속 침체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게 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1997년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금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걸 쭉 보게 되면 계속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를 않고 오히려 기업 환경이 계속 나빠져 왔습니다. 그것은 뭘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정부 규제가 계속 증가해 왔다는 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게 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 침체를 겪고 있고 계속 그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동반성장 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기업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고, 또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경주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그야말로 수많은 규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올해 들어와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규제 개혁을 이제 많이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익 집단에 막혀서 지금 규제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우리 경제를 동력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기업과의 활동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기업과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 자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잘못 활용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업과의 활동이고 기업과의 정신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